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주말 못 쉬셨죠? 공부들 하시느라고. 1년 동안 많이 애쓰셨고요. 내년 1년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내년 1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성과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죠. 성과 계획서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성과 계획서를 세우시는 이유는 시 예산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전략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정책 목표로 삼으셔가지고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연도별 시행 계획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성과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근거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공무원들의 그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업무 계획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관행적으로 매년 수립하는 단위 지표수하고 성과 지표수하고 단위 사업수가 나오는데요. 예산이 달라지면 성과 단위 사업수도 좀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목표가 달라지는데 지금 너무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바뀌는데 정책 목표가 바뀌지 않고 매년 비슷하고 그다음에 단위 사업수도 보통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이상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한 과에서 단위 사업 성과 지표수를 4개를 작성하신 부서도 한 부서가 나왔습니다.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작성이 올해도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였다면 이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잘못 쓰여진 부분을 지적을 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기초지 않습니까?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한테 주신 그 자료는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저희가 도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라는 건데 형식적인 업무가 너무 많고요. 실무에 직접 연관된 사업 성과 계획서가 조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하고 성과 계획서가 조금 많이 다른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목표치하고 근거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이 전략 목표별 성과 계획서에 담겨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우리 팀장님이와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도전적이고 목표가 근접하고 그 다음에 정책사업과 그 목표 간의 낮은 연계가 아닌 높은 연계성을 띠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재단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지금 이제 12억 7,477만 7천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통계목 변경이 이번에 조금 많았습니다. 그쵸? 네, 왜 이렇게 통계목 변경이 이번에 좀 많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이제 하면서 좀 뭐 부족하다거나 좀 변경이 돼야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보전 지출하고에 있어서 좀 실수한 부분도 변경을 하신 걸로 같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통계목이 많이 변경이 된 거는 그만큼 그 관심 있게 예산을 작성할 때 비용 처리 상기할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감가상각의 상가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33쪽을 좀 보면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 자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예산 성과 계획서에 좀 담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일반 운영비에서는 대표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그럼 성과 지표하고 성과 계획서 단위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좀 변경이 좀 명시가 좀 되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금 1,000만 원씩 오르고 있어요. 팽성타운 청소 용역비가 어떻게 청소 용역비가 매년 1,000만 원씩 오르는지 어떻게 이게 그 산출이 돼서 올라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좀 물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오른다는 거는 이게 9천만 원짜리에 청소 용역비에 1,000만 원이 오른다는 건 이거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받고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재단에다 주는 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 그 평가 결과 반영해서 조정을 했는데 평가 등급이 몇 등급 나왔습니까? 4등급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영 실적 평가가 89.95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7이 되었고요. 성과 이행 평가는 79.04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5.20이 되었는데 어쨌든 작년도에 재단이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아마 업무적으로도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행 평가 시 이러한 점수가 나와서 다등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복지재단이 평가급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복지재단 산하시설이 북부 노인복지관, 북부 장애인복지관, 팽성 노인복지관, 평택시 가족센터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이 큰 산하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하는 단체에서 평가급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안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했고요. 저는 최종 보고회는 했는데 아직 이제 결과서는 저희한테 아직 도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지가 도착이 안 됐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역량 개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지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2024년도 예산에는 수반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평가급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평가를 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추정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3년도에 대한 평가는 이제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 평가 기준이 그렇게 그 1월 달에 평가 보고가 오고 보고받기 전에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 미흡했었던 부분을 살펴보시고 예산에 이런 부분에 수반을 해서 빨리 평택시 복지재단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어떤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37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뭐 사회복지사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한 5개 정도의 연구 과제로 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연구 과제별로 좀 연구 용역비가 좀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서 지금 어느 항목에서 인상이 됐는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구 개발비도 이제 있고, 연구 개발비 보면은 항목비가 쭉 있잖아요. 평택 복지 세미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보면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다른 그거는 자료를 보면은 제가 알 수 있는데, 다가회비가 연구 결과 보고회 할 때는 100명에서 3,000원씩 잡혔어요. 지금 이제 다가회비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 결과 보고회 할 때 다가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복지 이슈 발굴 프로젝트에서도 다가회비가 15만 원씩 해서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 계산하면서 15만 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지금 다가회비가 위에는 민간 지원 사업에서는 1,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연구개발비에서는 다가회비가 3,000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민간 지원 사업하고 연구개발비에서 다가회비가 이렇게 2,000원씩 1인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좀 더 질이 좋은 것을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럼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한 간식 1,000원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지. 요거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3,000원이면 다 똑같이 3,000원으로 가야 되고 1,000원이면 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같은 단체에서 그 운영하는 다가회비가 왜 민간으로 갈 때는 1,000원이고 자체적으로 할 때는 3,000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지금 그 증원이 됐어요. 선임연구원 상급이. 그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지금 기존에 한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 좀 더 좀 경력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4명이었죠? 기본급 내년에는 나가던 예, 게 이사장님 포함해서 네, 기본급 나가던 게 지금 이제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리 5급이 감원이 됐어요. 그리고 사원 6급이 증액이 됐습니다. 선임 연구원 상급이 증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왜 이렇게 그 변동이 생긴 건지. 저희가 작년에 이제는 5급으로 있었는데 신규 채용하면서 어쨌든 6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좀 인건비의 차액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리실 때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명확하게 자료를 구체화스럽게 잡아갖고 오셔야 돼요. 재단에서 지금 그 선임연구원 상급이 이제 증원이 된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증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을 텐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요. 대리 5급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금 이제 감원이 된 상태예요. 대리 5급이 2분이었었습니다. 한 분이 감원이 되고 대신 사원 6급이 증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한 분만 이제 줄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1,598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 급수에 있어서 변동이 있었는지, 역할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족 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좀비석이 13명으로 해가지고 46만 원씩 552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56만 원으로 좀비석이 많이 올랐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무 직원들의 그 어쨌든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와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직원이 14분에서 기본급 나가던 거에서 가족수당이 이제 12명으로 된 거는 이제 변동이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체 기본금은 줄었지만 가족수당은 좀비 속에서 증원이 8만 원씩 지금 1인당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시간의 수당 얼마 올리셨는지 아시죠? 올해는 시간의 수당을 20시간으로 반영을 했고요. 예. 예, 그 23년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네. 실질적인 시간 한 10시간이면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렇게 시간의 수당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시간에서 다 쓰지 않은 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남았습니까? 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차 수당이 지금 사무처장을 뺀 12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급수당을 사무처장은 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는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지급된 거를 환수를 받았습니까? 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무처장이 직급수당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번에는 12명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려주셨습니다.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37만 5천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용품 구입비가 지금 작년에도 똑같아요. 37만 5천 원 해가지고 이거 숫자가 지금 틀린 거죠.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37만 5천 원 곱하기 12회면 450인데 그쵸? 작년에 잘못해서 올라왔으면 올해 자료에는 450으로 작년치를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된 거 아시면서도 그대로 올라오셨어요. 그쵸? 300만 원이 맞습니까? 450만 원이 맞습니까? 37만 5천 원 곱하기 12 하면 450만 원이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300만 원을 잘못해서 올리셨는데 올해 자료 올릴 때도 똑같이 잘못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타 수용비에서도 보면 재단 및 타운 관련 수용비 해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22월이 어디 있습니까? 22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8페이지. 12월 아닙니까? 그럼 22월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틀려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올리는 자료가 그렇게 방대한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오타도 많고 지금 수치가 계산이 이렇게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타 수용비 작년에 얼마로 올리셨는지 아세요? 똑같은데요. 네. 네. 1100인데 작년에도 2180만 원 잘못 올리셨어요. 그런데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리고 이거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자료를 올린 건데 의회에 올리는 자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계산이 틀린데 금액 어떻게 산출해서 드릴 거예요 여기? 이거 그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재단에다가. 그럼 이렇게 해서 잘못 내려온 예산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잠깐 이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는 시간까지 다시 좀 해가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단에 금액을 보내면 이 금액이 다시 해가지고 부서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수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돈 이렇게 내려보내면은 더 내려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기간 홍보비 한번 보겠습니다.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웹진 발간은 360만 소식지랑 웹진 발간은 360만 원씩 해서 저희가 2회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올리신 예, 이제 거고요. 기존에 작년에는 620만 원으로 그냥 명시만 해서 예산서에 올리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럼 2회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60만 원이나 지금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홍보 그 영상물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작년에는 홍보 영상이 아니고 홍보 물품 제작으로 600만 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홍보 영상 제작으로 500만 원을 하셨고 언론 광고 200만 원이고 홍보 물품은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으로 하고 지금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금액이 그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관 홍보비로 해가지고 5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올리신 안은 얼마였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3,180만 원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이거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삭감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삭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삭감을 안 했으면 이 금액도 지금 틀리는 겁니다. 삭감을 했으면 이게 맞는 건데 본 의원은 이거 삭감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전체 금액에다가 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홍보 영상 제작비로 해가지고 500만 원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웹지 발간하고 홈페이지 유지하고 언론 광고하고 홍보 물품 제작하고 하는데 홍보 영상 제작은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으면 추후로 제가 받겠습니다. 자, 소규모 수선비 한번 보겠습니다. 팽성타운 수목전지. 자, 수목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항목이 자본 지출로 해서 나갔습니다. 타운 수목전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항목이. 그쵸? 근데 요번에는 소규모 수선비로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 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쵸? 올해는 800만 원으로 연간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예초 작업, 병충해 작업 등 8회까지 해가지고 이 금액을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은 이 수목전지 1,000만 원에 했을 때 이 그 예초 작업하고 병충해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쓰신 겁니까? 아니면 남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긴축 재정하면서 200만 원을 삭감하고 800만 원에 하신 건지. 지금 보면은요 작년보다 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 항목에는 적어져 있어요. 작년에는 타운 수목전지 1,000만 원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번에는 800만 원을 요구하시면서 수목전지 및 예초 작업, 병충해 작업 등 8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가져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금 자체적으로도 이 예산이 조금
계획적이지 않게 쓰여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계획적이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심사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면접수당 해가지고 3명을 해서 5회 2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할 그 부분이 많습니까? 이번에는 7명으로 인원을 늘리셨어요. 인원수를 면접관 인원수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 인원수를 늘린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횟수는 줄이셨거든요. 아무튼 신규 채용하는 그 건수는 좀 줄어들면서 면접 인원을 늘림으로 해서 좀 공정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좀 추가한 것 같습니다. 3명에서 어떻게 4명을 늘리십니까? 한꺼번에? 다른 데서 주는 거를 여기서 계산을 맞추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전체 주는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제가 좀 과하게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면접하고 심사수당인데 설마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본 의원도. 근데 3명에서 2명을 늘리는 건 이해를 하지만 4명까지 늘려가지고 횟수는 한번 줄이고 여기서 심사수당은 면접하고 그 조달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는 건데 어느 면접을 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원 채용에 관한 면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거는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참여할 때 그 심사위원들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인원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가 조금 궁금한 겁니다. 이거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변호사 업무 사업 대행비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600만 원이었습니다. 업무 대행비가 6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업무를 할 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징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변호사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고요. 현재는 저는 소송건이라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내년도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20만 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해서 주십시오. 자,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장애인 고용 분담금,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못해서 분담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장애인 고용을 하셨습니까? 15명인데 현재 10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이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각 시설이나 시설에서 저희가 이제 공고할 때는 그렇게 모집 공고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많이 접수를 하지 않고 또한 하더라도 저는 그 업무 이러한 것을 하면서 좀 어렵다 보니까 또 퇴직하는 사례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도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복지재단에서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안 올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내년에는 저희 그 북부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유지 및 유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450만 원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재작년에도 450만 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얼마 신청하셨죠? 84만 원 계산했습니다. 네. 7만 원씩 12개월만 하셨어요. 이유를 좀 450만 원씩 계속 나가던 게 내년에는 84만 원으로 가능한지, 그동안 이거 계상을 잘못해서 계속 금액이 남았었던 건지, 아니면은 차량 유지를 할 필요가 이만큼 줄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추후 설명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지 및 유류되면은 7만 원이면 한 번밖에 못 넣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그쵸.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이 서류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회의비 개최 비용 식대에서 이 부분도 회의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 회의비는 얼마로 계상이 됐죠? 15만 원씩 됐죠. 네, ESG 경영 회의비는 10만 원씩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위원회 회의비는 8천 원이에요. 정책연구회 회의는 1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0만 원을 계상을 하셨고 올해는 338만 원을 올리셨는데, 왜 회의비가 이렇게 많이, 어느 거는 15만 원이고 어느 거는 8천 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의비라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15만 원과 8천 원은 너무 많은, 이게 뭐 항목이 다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회의비예요. 회의 내용만 다를 뿐인데 내용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15만 원하고 8천 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 임원진 건강검진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에는 65명 해서 30만 원씩,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65명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를 해서 왔는데, 요번에는 30명 해서 올라왔어요. 35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쵸?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비는 아마 대상자. 경년제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실제 네. 네. 실제 수요를 파악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실 게 아니라, 이제 경년제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액이 60명에서 작년에는 그 경년제인데 어떻게 65명이 올라왔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경년제가 아니었습니까? 전체가 몇 명인데 65명이 올라온 건지, 올해는 대상이 몇 명인데 경년제로 몇 명이 올라오는 건지, 임직원이 전체가 몇 명이에요? 회사에서이니까 한 2, 3, 9분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하시설 22명하고 사무처 8명이에요. 올해는. 작년에는 65명이었고.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해서 주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사업이 좀 하나가 있죠. 경영 혁신을 위한 임직원 선지지 직무연수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요거는 그 임직원들이 내년도에 아마 해외 연수를 한번 기획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기획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에도 물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기관들이 있지만 해외 사례들을 좀 접하면서 좀 더 좀 넓은 안목으로 해외에도 그런 복지한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무 및 세무 업무 대행비가 있습니다. 41페이지. 제가 여쭤보기 전에 요거 설명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네, 작년에는 노무하고 세무하고 일괄적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38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456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노무하고 세무를 분리를 하셨습니다. 분리를 하시면서 대행비가 올라갔어요.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노무하고 세무 단가 계산하는 기준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건 단가가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그 대행하는 업체가 바뀐 건지 이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보통 이제 노무도 인원수, 세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 현황에 대해서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120만 원 정도가 올라갈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복식국이 지금 다 쓰죠. 제가 작년에 그 산하단체 복지 쪽은 다 복식부기를 쓰시라고 가족 그 지원센터, 가족센터가 작년에 복식부기를 쓰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요번에 재무제표 복식부기 기장료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 부분은 저희 요 업무를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이 복식부기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배워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워가지고 하셔야지. 어렵다고 이거를 외부로 줘서 228만 원 이걸 올리면 그러면 이 직원은 단순 기장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 쪽 역량 강화 교육이나 심화 교육 같은 거를 계속 시켜가지고 역량을 키우셔야지. 조금 힘들다고 이거를 외부로 기장료를 내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었던 부분이시죠?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지금까지 복식부기를 어떻게 기장을 하셨습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하셨겠죠.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자, 예비비에서 23년 이자 수익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예비비. 이 부분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예비비 24년 기타 수익은 더 많이 줄을 거라고 지금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집행 잔액 이제 예비비의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도 해서 예비비가 이제 금액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변동이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금액에서 650만 원이 줄을 거라고 지금 이제 올리셨는데 이자율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예비비 금액이 좀 많이 줄겠죠. 네네, 금액도 변동이 네. 되고요. 예비비를 갖다 쓸 만큼 뭐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작년 식품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금에 있어서 이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금이 좀 있죠. 그래서 기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쉬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